제가 맡긴 흥신소가 배우자와 상간자의 모텔 출입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상간자한테 가서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실제 사례에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상간소송에 관한 증거 수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지호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상간소송일 텐데요. 상간소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수집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증거수집을 하는 방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간소송이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 그리고 제751조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해서 상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증거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생각보다 많은 상간자들이 부정한 행위는 했다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배우자가 기혼자인지는 몰랐다, 또는 배우자가 이혼한 줄 알았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도 재판에서 이러한 상간자들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점에 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점에 관해서도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그에 관해서도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들은 충분히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소송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초기 단계에서는 배우자를 회유해서 좋은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면은 내가 용서해주겠다, 이혼은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을 믿은 배우자들이 많이들 자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와 같은 배우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통화했던 통화 기록이라던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발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서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대화 내용,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애정 표현 등을 확보하시는 방법입니다. 간혹 가다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꼭 외도를 하시는 분들이 나치 사진을 서로 공유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와 같은 것들은 명백한 상간의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차량 블랙박스에는 상간자와 모텔을 방문하는 내용들이 녹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상간자와 통화하는 내용들이 녹음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배우자와 상간자를 미행을 해서 모텔에 출입하는 영상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모텔 출입 영상을 확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경우에는 직접 하시지 않더라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모텔에 출입하는 CCTV 영상이라던가 결제를 하는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 이전에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라던가 혹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금전거래를 갖고 있었던 부분들을 확보하여서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소송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나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사소송이랑 다르게 민사소송에서는 다소간의 위법이 개입된다고 하더라도 증거로서 충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심각한 위법이 개입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점들은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본인이 위법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잠금장치를 해제해서 상간자와의 대화 내역들을 확보하였을
경우에 이와 같은 대화 내역들은 전부 다 상간소송의 증거로 사용은 할 수 있겠지만요. 그와 별개로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해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녹음 내용들은 증거로 삼을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을 했었던 상간소송 중에서 특이하게 증거를 수집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인지 몰랐다, 배우자가 자기는 미혼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신체적인 관계는 있었지만 상간소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경우였는데요. 우연히 의뢰인께서 과거 자기의 결혼식 사진을 보다가 상간자가 본인 결혼식에 왔었던 그런 사진들을 발견해서 이와 같은 사진을 증거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케이스에서는 배우자가 해외 출국이 굉장히 잦았고 이와 같은 점이 의심스러워서 상간자의 출입국 관리 내역 일체를 받아봤더니 출국했던 내역과 입국했던 내역들이 모두 배우자가 동의를 해서 이와 같은 자료들이 상간의 증거로서 사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생각보다 많은 상간자들이 나의 배우자와 사랑 싸움을 하다가 배우자가 자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의뢰인에게 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황당하게 증거가 수집돼서 상간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소송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흥신소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흥신소의 이용을 결정하실 때 몇 가지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흥신소의 업무 특성상 흥신소가 업무를 실제로 수행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실제로 미행을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결과물도 전혀 없고 흥신소 이용 비용만 날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흥신소의 특성상 하루나 혹은 일주일 단위로 과금이 되게 되는데 흥신소 직원분들께서 거의 다 왔다, 증거가 곧 확보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시키고 추가 과금을 유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한데요. 증거가 확보됐을 경우에 이 증거를 의뢰했던 사람한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혹은 상간자에게 찾아가서 소위 딜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흥신소를 이용하실 때에는 이와 같은 점들을 반드시 고려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드시고 신체적으로도 많이 고된 일이실 텐데요. 가급적이면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서 합법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상간소송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소송과 증거 수집 방법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지호섭 변호사였습니다.